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9월 7일에 보내드리는 주말 특집 시간으로서요, 경기 침체로 지수 하락이 부각되고 있었어요. 현금 비중을 늘리기 위해 보유한 물량을 축소를 할 때요,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종목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요, 낙폭 과대에 따른 지수 반등 시요, 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단기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 지수가 1%, 나스닥이 2.5%였어요. 낙폭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고용 지표 부진 등 이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이요. 자, 이것이 미국뿐이 아니라 유럽 주요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요,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죠. 자, 프랑스가요, 지난 한 주 동안에 3.6%, 독일도 3.2% 하락을 했고요. 아시아 주요 증시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지난 한 주 동안에 5.8%, 대만이 3.7% 약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주요 증시가 지난 8월 초순에 이어서 두 달 연속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증시를 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에 4.8%, 코스닥도 7.9%나 하락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 지속 등요, 이 취약해진 수급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보다도 하락폭이 더 지금 커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볼까요? 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쪽에 1조 8천억이고 2주 전인 8월 23일부터 누적적으로 4조 3천억을 매도하고 있다. 그러면은 글로벌이 다 같이 동반하고 있고 외국인 매도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로 전환될 때까지는 일단은 지켜보면서 관망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글로벌 주요 증시들이 다 같이 동반 하락하는데 현재 주식시장의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 장세 순환 이론을 통해서 한번 보죠. 자, 이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금융장세, 실적장세로 나눠지는데 보통 금융장세는요,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소비를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죠.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면은 일부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금융장세다. 그럼 실적장세는 뭐냐? 소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어떻다? 주가는 올라간다. 그래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실적장세입니다. 그러면 역금융장세는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벌어지죠.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다시 회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돈이 마르면서 주가는 하락하죠. 이것이 역금융장세. 역실적 장세는요, 소비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기업의 실적도 부진하겠죠. 그러면 주가가 하락한다. 그것이 이 역실적 장세인데,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면서 주가 하락한다. 바로 이 역실적 장세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위치는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는 역실적 장세에다가 지금 9월서부터 미국의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죠. 그러면 금융장세 초기, 그러니까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장세로 넘어가는 초기 국면으로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요, 이 경기 침체가 연착륙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착륙은 급속하게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경착륙, 그리고 완만하게 나빠지는 것을 연착륙이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역실적 장세에서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는 볼 필요는 없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서요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새로운 회원제를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중장기 투자를 많이 권해드렸으나 아까 말씀드린 좀 종합지수가 이렇게 상단이 막혀 있다 보니까는 종목의 상승의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죠. 여기에 맞게 단중기 이 유망 종목을요 하루에 하나 내지 두 종목을 회사기호 상승 논리 목표가 손절가 전략 등을 문자로 아침에 8시 50분과 장 전에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요. 자, 그럼 가입 금액은 얼마냐? 1개월에 22만원, 3개월에 55만원. 우리가 정회원들이 6개월에 300, 1년에 500이다 보니까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춰드렸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이 가격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가입을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계좌번호 있죠? 신한은행 140-009-750-158로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6710으로 성함하고 그리고 이 정보를 받을 핸드폰 번호를 보내주시면은 문자로 그러면 월요일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장세는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넘어가는 초기 국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다우지수 월봉상으로 보고요 한번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것이 2000년 2월 3월이죠 그 전까지 미국의 금리가 그러니까 2000년 1월 달에 1.75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인하를 했다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3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1% 0.5%씩 인하하면서 0.25까지 단기적으로 금리를 확 내리고 또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풉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18,000포인트에서 36,000포인트 100%가 한 1년 7, 8개월 만에 그죠? 상승세가 나타나죠. 근데 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는 금리를 이제는 정부에서 미국 연준이 인상하죠. 그것이 2022년 3월 달에 0.25에서 0.5%로 0.25를 인상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금융 장세가 되면서 금리를 인상하니까요. 그래서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2023년 3월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그 다음엔 7월까지 추가로 10번을 금리를 인상하면서 5.5%까지 크게 높여놔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 주가는 선반영 돼서 2022년 말부터 그러니까 요 시기죠. 주가 상승할 때 금리 인상 중단과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때부터 또 접어드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꺾여야 되는데 왜? 기업의 이제 실적, 경기 침체가 이때 나타나야 되는데 미국 경기는 계속적으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9월달에 금리 인하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한꺼번에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가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전망이 우세해요. 그러면 주가는 크게 빠질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은 미국 다우지수 기준으로
36,000선에서 38,000선 사이. 저는 경기 침체는 크게 연결 안 되는데 이 단기 상승에 따른 자율 조정 차원이 이번에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 이후로 하락한다 해서 저는 크게 하락보다는 36,000에서 38,000도 사이에서 하락이 지지가 가능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죠. 그리고 이 경기가 또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한 2350선 전후에서 하락이 마감될 걸로 본다. 이거는 이제 중기적이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선물 옵션 만기가 목요일 날 있죠. 또 추석 연휴. 물론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는데 단기 낙폭에 따른 반등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이 반등을 줄 때 우리가 어느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또 시장이 중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에서 10% 정도 더 빠진다 그러면은 지금 현금이 전혀 없는 분들은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종목에 이번 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반등 줄 때 줄여야 될지, 그렇죠? 그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뭐 현금 비중이 한 30% 이상 되신다 하는 분들은 뭐 굳이 더 현금을 확보할 필요는 없지만 현금이 너무 없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요, 맨 마지막에 제일 바닥에서 매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좀 반등이 나오면은 일부 비중 축소를 30%까지는 맞추는 것이 좋다. 그러면 어느 종목이냐? 자, 보면은 지금 보유한 물량들 비중 종목이요, 한 5종목에서 10종목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최근 시장 흐름에 맞아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또 반대로 반수 이상이 아마 시장 흐름에 맞지 않게 지금 시장 흐름에 하락과 동조화를 보면서 낙폭이 커진 종목군도 있을 건데, 안 되는 종목, 보유한 종목 중에서 지난 8월 초순에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종목도 크게 하락했는데 최근에 코스피 지수는 아직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 하향 이탈되지 않았는데 종목별로는 지난 8월달 저점 수준까지 내려가거나 그런 깬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이번에 좀 반등이 나오면은 그런 종목들, 내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금 비중이 한 뭐 10에서 20%에서 앞으로 10에서 20%만 더 줄인다 하시는 분들은 깨고 내려갔다 반등 주는 종목은 한 30% 정도는 줄여주십시오. 그건 누가 주가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다. 그런 종목이 단기 빠졌다가 올라올 때 한 30% 정도는 줄여주고, 그렇죠? 저는 오히려 안 빠지거나 바닥권에서 다지는 그런 종목이 더 올라간다. 그런 종목들은 한 10%만 줄이고, 또 반대로요, 지금 최근 장이 이 지수 상단이 막혀 있다 보니까는 종목의 상승들이 연속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은 한 20% 정도, 아까 말한 대로 지난 8월 저점대에 깨고 내려갔다가 한 종목들은 반등 줄 때 한 30% 팔고, 또 한 종목은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흐름에 맞아서 많이 올라간 종목은 한 20% 정도 팔고, 바닥권에서 잘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종목은 한 10% 정도, 아니면 안 팔아도 되고 오히려 그런 종목 더 사도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현금을 한 20-30% 정도는 맞춰 놔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하모니 포트폴리오, 반도체는 어차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지난 5월달 저점을 깨고 하향 이탈됐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한미 반도체라든지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종목들은 최근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빠졌죠.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고대역폭보다는 이제는 전공정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소재 부품주, 월덱스, 뭐 최근에 다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저는 기본 물량은 뭐 월덱스는 저는 끌고 가도 되고, 나중에 시장 흐름이 바뀌어서 반대처럼 매기업 때 다시 더 추가 매수하면서 월덱스를 포함한 반도체 종목 있는 종목은 될 수 있으면 이 소재 부품, 정고정 장비주 위주로 기본 물량만 그죠? 그냥 보유하면서 관망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는 저는 뭐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최근에 강조해 드린 대로 현대오토에버 자율주행 관련 종목죠. 현대오토에버 그냥 보유해달라는 말씀드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 지주, 공기업 나눌 수 있는데요. 이수장증권TV에서는 주로 이제 삼성물산을 강조해 드리죠. 저는 삼성물산 뭐 단기적인 됐던 좀 중기적으로 됐던 비중은 작은 분들은 조금 늘려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 최근에 9월달에 저는 가장 부각되고 또 하반기에 가장 부각될 수 있는 섹터는 바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 금융, 지주, 공기업이다라고요.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 섹터, SK 바이오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상당히 양호하죠. 뭐 우리가 윗부분에서 뭐 보수적인 분들은 30% 그리고 좀 공격적인 20% 물량을 줄여놨기 때문에 뭐 더 줄일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최대 뭐 30%까지는 줄여놨다 그러면은 바이오도 조금 끌고 가도 되고, 또 바이오가 이 지금 주말서부터 그죠? 계속적으로 국제 학술 대회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뭐 SK 바이오팜 일부 20-30% 매도했다 그러면 저는 끌고 가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금리나 관련주로 네이버도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상당히 좀 지지부진해요. 근데 우리가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비교해 드렸듯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금리나 수혜주, 성장주가 맞습니다. 아직 주가에 반영되고 있진 않지만은 반영은 될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 그냥 기본 물량은 끌고 가자는 말씀드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저도 요건 좀 올랐는데 뭐 비중을 한 10% 정도는 뭐 줄이는 건 상관없지만은 좀 크게 줄일 필요는 없다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조선업, 삼성중공업 좀 선 조정을 조선주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격 조정은 마무리됐다라고 봅니다. 뭐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이제 물론 기간 조정은 좀 더 남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박스권 안에서 옆으로 기간 조정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 롯데관광개발 뭐 최근에 LG전자는 조금 움직임이 나왔고 삼성전자는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롯데관광개발이 최근에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서 심의권자, 그러니까 해외 심의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도 외국인 카지노에 들어갈 수 있고 입장이 가능하고, 또 한도도 더 높였다 그러죠. 저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서 롯데관광개발 뭐 크게 빠질 폭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모니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군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아마 이게 반대되는 종목도 많을 건데 이 하모니 조항, 그러니까 한 5종목에서 10종목, 지금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도 있어야 되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있고, 단순히 비중 조절을 통해서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 안정적이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포트폴리오고, 그거를 비중 조절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반등 국면이 나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려서 낙폭 큰 종목도 반등 줄 때 좀 줄여야 될 종목, 8월 초선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든지 아니면 하향 이탈한 종목군들은 힘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등 시 이용하는데, 우리가 이 유망 단기 관심 종목으로 주도주 논리에 맞게, 그죠? 우리가 이제 시장 대비해서 늦게 빠지고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저는 오히려 시장이 한번 크게 하락하면은 종목의 옥석 부분이 훨씬 더 한눈에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늦게 빠지고
또 지수 하락폭이 주가 하락폭이 적거나 아니면 미리 선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하락할 때 수급 훼손이 없어 또 의미 있는 지지대에서 지지해주는 종목 한번 크게 올랐다가 그러니까 하락한 종목이 아니라 오른 종목 중에 시장이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는 동반적으로 빠졌는데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수급 훼손이 없는 종목군들 쭉 이런 종목 한 5종목을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종목인데요. 자, 한국전력 이거는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실적 성장과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이 부각이 되죠. 밸류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인데 한번 차트를 볼게요. 이것이 한전이죠. 우리가 요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수급적으로 개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기관들이 대부분 물량을 사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렇죠? 실적 성장에다가 또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상이 되면 실적은 더더욱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한전 특히 또 이 한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정부 정책을 잘 이행해야 한다. 그러면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로는 CJ ENM. 자, CJ ENM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얘도 2분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CJ CGV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CJ CGV 요때 그죠? 우리가 똑같아요. 8월 초순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했는데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고 또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고 그죠? 예, 이수장 증권 TV에서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리고 주가가 크게 올라갔죠. 그 영향 CJ ENM도 2분기 실적이 353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자, 이 자회사인 티빙이 있는데 요번에 2분기에 이 가입자 수가 한 29%가 증가해서 490만 명이고 하반기에는 530만 명 예상이죠. 이 티빙에서는 한 500명 보는데 그보다 이제 초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할 걸로 보고 또 요번에 5월서부터 연간 구독자 가격을 기존 대비해서 한 20% 그러니까 가격도 인상했는데 이 가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하면 실적이 좋아져서 이 티빙이 2분기에도 적자 났는데 한번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적자 부분이 흑자된다 그러면은 CJ ENM은 당연히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이것도요. CJ ENM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지수고 코스피 지수고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얘는 오히려 그렇죠? 상승이죠. 예, 지난 한 주 동안에 한 2%. 남들 빠질 때 전혀 안 빠졌어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힘이 없는 종목은 시장이 하락하면 따라 하락하고 시장이 뜨면 약간 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인데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지는데 안 빠진다. 그렇죠? 누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고 주가를 띄울 의사를 그렇죠?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CJ ENM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록스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가가 소폭 떴는데 뭐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이 내년서부터 전 아이폰에 이 OLED를 채택을 한다 그러죠. 덕산 네오록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OLED 소재 업체예요. 얘도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0.1% 하락에 그쳤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 이 기관들이 계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누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말에 미국 증시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월요일날 하락세가 나오겠죠. 저는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요 정가, 그러니까 이 종가가 9월 4일 종가가 얼마입니까? 32,900원.
요 전으로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에서 하방 경직 모습. 그리고 네 번째 종목 단기적은 TNL. TNL이 단기적으로는 이 77,000원대에서 64,000원까지 13,000원이니까는 뭐 10%가 훨씬 넘게, 그죠?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하락하고 가운데 수급이 상당히 양호해요. 그죠? 이 보면 개인들의 매도세가 8월 21일서부터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매도했다가 최근 들어서 개인이 순매수를 하는데 그 물량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예요. 수급이 양호하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최대가 나왔는데 하반기에도 지속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죠. 자, TNL은 고기능성 소재 전문 기업으로서요. 이 고기능성 소재 기술을 의료용 분야에 적용을 했어요. 이 창상 피복제를 만드는 회사죠. 이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영업이익이 240억이었는데 작년에 308억, 올해 532억 영업이익이요. 내년에는 683억으로 큰 폭으로 성장해요. 그러면 주가는 단기 상승에 따른 이때가 얼마입니까? 5만원에서 77,000원까지 한 50% 올라간 거에 따른 조정을 받았다. 선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 조정을 받는데 이때 올라갈 때 매수했던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도가 크지 않다. 추가적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이면은 한번 이 뭐 6만 원 초반대, 그렇죠?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CS 인도인데요. 풍력 관련주죠. 이 해상 풍력에 들어가는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제품 판매가를 인상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타워 공장의 생산성도 환상이 되기 때문에 이 이익 증가율이 좋다. 2분기 영업이익이 1,300억대예요. 전년 동기 대비 200%가 이상 증가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실적 좋은데 지난주에 좀 낙폭이 컸는데 그건 이제 시장 하락, 그러니까 단기 상승의 부담에 따른 시장 리스크로 하락했는데 금요일 날도 상승을 하기, 그러니까 낙폭이 나왔으니까는 좀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주는데 시장이 원체 오전에 돼서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는 이 오전에 하락세를 유지 못하고 마이너스가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죠? 그래서 뭐 CS 윈드도 우리가 내일 뭐 시장이 오전에 좀 크게 하락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권에 좀 관심을 가져는 것서 CS 윈드, TNL, 그죠?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 CJ ENM, 그리고 한국전력, 이 5개 종목 선물 옵션 만기가 목요일이니까는 뭐 내일 오후나 아니면 화요일날 아침 정도 수준에서부터는 한번 반등을 바라보고 저점에 깔아서 한번 타이밍을 노려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새롭게 회원제를 모집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신 다음에 요 계좌번호로 요 핸드폰 번호로 성함하고 그리고 이 전화번호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월요일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기회에 함께 많은 분들 참여 부탁을 드리면서요. 이수양증권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